이제는 일본 아베 총리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JNN이 가장 최근 공개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한 달 만에 지지율이 5%포인트가 넘게 폭락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일본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벚꽃 스캔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벚꽃 스캔들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베 총리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아베 총리의 후원회를 포함해 명백한 자민당 지지자들을 초대한 것,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돈을 쓰며 공적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쿠자 구파 세력과 신파 세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되었던 시기에 야쿠자 세력을 진압할 절호의 기회라며 야쿠자를 완전히 소탕할 것이라 밝혔던 스가 관방장관이 벚꽃 행사 도중 일본의 야쿠자와 악수한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에피타이저였고 메인 코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 뉴오타니 호텔에서 여러 차례 국가 행사를 해왔는데 호텔 뉴오타니 쪽에 좀 비싸게 청구를 해내라고 해서 그 돈을 주지 않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국가 행사, 그런데 그 차익을 계속 아베 쪽에서 쟁여놨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의혹이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베 내각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이곳에 초청된 자는 야쿠자, 유흥업소 여성, 연예인, 아베 총리 후원회 등을 포함해 1만 8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비자금을 사용해 이 많은 수의 참석자들에게 1만 1,000엔짜리 식사를 5,000엔에 대접했다는 의혹은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만들기에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자 외교 전략도 오락가락하고 있죠.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간사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외교 레벨인데요. 마치 한 마리의 박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가장 위에 보이시는 하늘색이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검은색이 중국인, 연두색이 대만, 주황색 홍콩, 이런 식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지난해 1년 동안 통계로는 정확하게 중국인 26.9%, 한국인이 24.2%, 중국과 한국을 빼면 일본 관광업계가 통째로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9월까지는 일본이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겨우겨우 버텼지만 일본이 최근 발표한 10월 관광 통계를 보시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마이너스 65.5%.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인 관광객도 10월에 갑자기 2.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관광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최근 일본이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에 이어서 중국산 드론 구매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해버렸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일본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며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드론을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상상을 압도적으로 초월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관광업계와 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커져버리면서 중국의 굴복 외교를 하는가 싶더니 다시 최근 미국에 달라붙은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이라도 하듯 일본에 제대로 한방 먹이고 한국에 붙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상황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얼마 전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2,900억 원에 누보톤이라는 대만 업체에 팔아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반도체 사업으로만 올해 3분기에 2,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67년 만에 결국 반도체를 포기한 것인데요. 도시바도 이미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속한 컨소시엄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매출액은 한 분기에 1조 원 정도로 분명 타격이 있지만 파나소닉의 총 분기 매출 20조 원, 1년에 80조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흔들릴 만한 타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파나소닉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흔들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은 세계 전기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에 올인하였습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국가별로는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파나소닉이 이렇게 잘 나가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테슬라가 판매한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는 테슬라의 핵심 수입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는 둘 다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애초에 테슬라가 타겟팅한 잠재 고객층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올해 8월 13일 출시한 바로 이 모델 5,369만원부터 시작하는 테슬라 모델 3가 올해 하반기에 전세계적으로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테슬라의 핵심 수입원이죠. 테슬라 모델 3는 사전 예약 이틀 만에 20만 대의 주문을 기록했고 2019년 판매도 40만 대를 목표로 할 만큼 잘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앞서 통계를 보셨듯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소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러니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세우는데 무려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조 4,6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테슬라도 사실상 중국에 올인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앞으로 8조 5천억 원짜리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테슬라의 핵심 모델인 모델 3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모두가 당연히 테슬라의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하던 일본의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의 배터리를 납품할 줄 알았는데 중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LG화학이 처음으로 파나소닉의 테슬라 독점 구조를 깨버린 데 이어서 중국의 CATL도 테슬라의 모델 3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만 믿고 있었던 파나소닉의 배터리 사업이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의 전기차 전문 미디어인 일렉트랙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나는 테슬라와 파나소닉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말을 믿는 경향이 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 대신 LG와 CATL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파나소닉이 중국 기업에 탈탈 털리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중국 정부는 중국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완성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써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 특히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경쟁력에서 밀려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2018년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이 2019년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갑자기 망해버렸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인 결과입니다. 즉 그동안 중국에서 전기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 팔렸던 것이 중국인들의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250km 이상이면 44,000위안, 한국 돈으로 745만원이라는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지방정부의 보조금까지 합산하고 중국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 전기차 판매가 완전히 고꾸라지자 이제는 한국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중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가스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를 포함해 해외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자동차 모델이 중국의 보조금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언론들도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 완전히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중국 정부의 변화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을 떠나게 될까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폐쇄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이후 5년 만에 한국을 찾는가 하면 오늘 함께 알아본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국 시장의 문도 활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물만 빼먹기의 달인인 중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는 동시에 협상력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을 일본이 이제 세계적인 악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감염자가 한꺼번에 늘어나겠죠. 문제는 한국이 했던 고민들과 절차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비난하느라고 한국의 고민과 대책을 배울 생각을 아예 안 했었죠. 한국은 따라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일본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정부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호들갑 떨면서 검사를 받거나 병원에 몰려오거나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아프면 그때 병원에 와도 됩니다. 라는 것을 줄기차게 세뇌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 신초에서 3월 26일자로 발행할 예정인 기사는, 일본은 검사 확대로 한국처럼 병원 내 감염 확대와 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된다입니다. 한국이 검사를 확대해서 감염자가 더 많아지고 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어서 엉망진창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검사를 확대하더라도 한국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쭉 적어 내려간 것인데, 뭐 완전 횡설수설 엉망진창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의사들은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몰려오면 검체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 홋카이도의 의사들이 확진이 된 경우는 대부분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와서 전국 병원 실태를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부내에는 6개의 의료기관에 병상 78상, 도쿄는 12기관 118개 병상이고, 전국적으로는 1871개 병상뿐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외부보다 기압을 낮춘 음압실이 아닌 이상 환자의 폐에서 나온 병균은 순식간에 병실안을 균 밀집지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의사가 확진이 되면 모든 병원이 순식간에 폐쇄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요지는 이런 전국 병원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일본 국민들이 잘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죠. 병실도 모자라고 의사의 감염도 예상이 되는데 마구잡이로 몰려오지 말라고 말이죠. 더 가관은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검사의 확률도 낮은 PCR 검사를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 도리어 더 감염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스 영상을 보면 빌딩 앞에 처진 천막 안에서 줄을 길게 서서 검체를 채집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가지고 온 사실이고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렇게 해서 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줄 서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감염이 되니까 무조건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일단 버텨보면서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먼저 해보라는 거죠. 괜히 불안해서 검사를 받으러 나오면 도리어 멀쩡한 놈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네요. 이건 뭐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면역학의 권위자라고 하면서 텐도 대학 의학부장을 지내고 지금은 특임 교수로 있는 오쿠무라 야스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악재균은 계절성 독감과 비교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대략 1주 지나면 항체가 생기면서 저절로 낫는 계절성이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 자주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계절성 독감으로도 매년 1천만 명이 감염되고 1월에는 1685명, 매일 54명이 숨지고 있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시는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은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 라고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전 세계의 상황을 지금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이 혼란에 빠지는 게 싫으니까 국민들에게 무조건 죽음 일보 직전으로 갈 때까지 참아라.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해라. 물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라고 세뇌시키는 것 아닙니까? 야후 재팬에 이 기사가 올라오니 일본 네티즌들은 이 기사가 더 불안하다. 언론의 말에 위협이 느껴진다.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가? 나에게 위험이 오는데 의료 붕괴를 감안해야 한다는 말인가? 기댈 곳은 병원인데 병원이 수용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는가? 의료체계가 없는 걸 왜 환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 무책임한 글이다. 뭐 댓글만 봐도 일본 정부의 속셈을 일본 국민들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의 언론들은 대다수 이런 논조라는 것입니다. 검사를 많이 안 받는 것이 일본의 자랑이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다 고쳐주는 것이 일본의 의료기술이라고 합니다.
혼란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확진자를 줄이려는 꼼수인 거죠. 확진받지 않고 죽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같은 꼼수를 쓰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처럼 검사를 많이 하지 않고 이번 세계적인 악재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지 궁금하네요.